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삼척시의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등 6개 부서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득영입니다. 2026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윤 일자리 경제팀장입니다. 김우영 시장 육성 팀장입니다. 김혜련 기업 유치 지원 팀장입니다. 김동호 청년 지원 팀장입니다. 경제과는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도 본 예산액은 141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분야 직접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도에 행복 일자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 행정 인턴, 폐광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4개 분야에 697명을 고용하여 55억 5,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 분야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행복 일자리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120명을 선발하여 1월 12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 행정 인턴 사업은 2월부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3월부터, 폐광지역 공동체 사업은 4월부터 근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삼척형 일자리 안심 공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은 197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이동기술교육훈련센터는 4개 과정을 운영하여 3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 미취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근로자 복지 정진 및 노사관계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한국노총 삼척 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법률 상담소 운영,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 구조 상담 지원, 노사민정 한마음대회 지원, 기타 노사 관련 각종 행사 지원과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시설물 개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근로자 복지 정진 및 노사관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마을 기업 육성은 2개 기업에 7천만 원,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은 4개소에 2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회적 경제 생산 제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홍보를 실시하였고 우선 구매 실적은 19억 4,5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사회적 기업, 마을 공동체 공모 일정에 맞춰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다섯 번째입니다. 삼척 번개시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사식동 20-1번지 1호이며 면적은 11,561평방미터입니다. 점포 60개와 주차장 118면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공사비 54억 원, 보상비 58억 원, 각종 용역 및 부담금 26억 원 등 총 138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도시관리 계획 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는 작년 4월에 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번개시장 이전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는 2월에 착수하고 건축 허가 및 실시 계획 인가를 거쳐 금년 7월에는 번개시장 조성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전통시장 환경 개선 및 노후시설 보수 21건,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으로 지킴이 운영에 6명, 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은 160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청년물 시설물 정비와 중앙시장 신관동 2, 3층에 대한 보상은 2건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삼척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비가림 시설 설치와 노후된 CCTV 교체, 주차 타워에 대한 청소, 도색 작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사업 추진으로 지킴이 지원 6명과 화재보험 공제 가입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보기 행사 및 전통시장 가는 날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몰 또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번째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존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이며 지원 내용은 2차 보존 사업으로 이자율 중 3%를 5년간 지원하며 신용보증 수수료의 50%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추진 실적으로 2차 보전금 지원은 993개소에 8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신용보증 수수료는 186개소에 13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 계획을 공고하여 현재 매주 단위로 심사 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8번째 삼척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삼척사랑카드 수수료율 기준 연매출액 5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율은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15%입니다. 작년 지원 실적은 585개소에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에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접수 심사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째 건덕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광태리 93번지 1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성 면적은 51,807평방미터이며 산업용지 면적은 30,453평방미터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 7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토목 공사는 2025년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지적 확정 청량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분양가격 확정 후 사전 분양 공고는 금년 4, 5월경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량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번째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경쟁력 확대 사업입니다. 대상은 도계와 건덕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 개선 및 노후 시설 보수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입니다. 작년 추진 실적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은 23개 업체에 3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는 5건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건덕 농공단지 주변 수목 제거 작업과 공공시설물 보수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은 금년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삼척몰 입점 지원과 상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맞춤형 중소기업 토탈 마케팅 지원 사업,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지원, 소부장 기업 육성 및 기술 자립 지원,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 등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창업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기업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년 정책 및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삼척 청년센터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인건비 지원과 인센티브 지원,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삼척형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을 하고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는 작년도에 173명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삼척사랑 상품권 판매액은 지류 상품권은 13억 3천만 원, 삼척사랑 카드 판매액은 1,024억 2,9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삼척사랑 카드 인센티브 지급액은 115억 4,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삼척사랑 카드는 기본 10%로 운영하고 인센티브는 기본 10%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 지역 및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 상향 지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용액 70만 원에 대하여 15%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삼척 기술훈련 교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삼척시 사직동 65-1번지 1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인접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 연면적 728평방미터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은 실습 강의실과 일반 강의실, 사무실 등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건축 기획 용역을 작년도에 실시하였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유재산 심의와 관리계획 승인 및 국유재산 매입 추진, 기본 및 실설계 용역을 거쳐 건축 공사는 금년 5월경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36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개선 관련해서 이번에 그 비가림막 시설을 중앙시장에 하시는데 그 기존에 그 했던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올림 프라자 그 쪽까지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연결 사업에 있어서 물론 뭐 올림플라자가 거기 있은 게 다행인데 뭐 그 어떤 시야가 가린다든가 뭐 이런 민원은 없죠. 예, 지금 그 소방차가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 네. 청구를 높이 처음에 당초에 할 때도 그렇게 예. 설정이 되었고 예, 그 기준으로 쭉 연장을 해서 네.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차질 없이 사업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중앙시장 쪽이 지금 이제 누수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천정 쪽에 그 지금 그 누수되는 곳은 지금 뭐 업체 뭐 선정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 청년몰 쪽은 작년도에 네. 일부 보수를 했고요. 네, 예, 중앙시장 그 내부 쪽은 제가 아직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내부 쪽도 확인해서 그 비만 오면은 이제 그 장사하신 분들이 채소라든가 이런 거 농산물 판매하신 분들이 그 입구에서부터 쭉 내려오시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비가 그쪽으로 좀 많이 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좀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지 뭐 새로 갈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우리 삼척시에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시내 공실들도 많이 생긴다는 이유가 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더 이상 공실이 생기지 않게끔 시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을 해서 네, 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면 그에 따른 그 온누리 상품권 사용은 물론이고 네, 어떤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네. 지원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우리 관내는 지금 한 건도 없는데 네. 금년도에는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늦어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챙기셔야 되는데 다른 데는 벌써 시행을 하고 공모사업에 응시를 해서 벌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니 좀 안타깝기는 하고요. 이제라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잘 시작해 주시고 기타 뭐 골목형 상점가 외에는 또 없습니까? 그 외에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게 삼척사랑 카드에 대한 결제 수수료 지금 보고서에도 있지만 네, 결제 수수료가 0.15% 작년도에는 0.25%가 발생이 됐는데 네, 그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이 그 시에서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보게 되면 그 총 그 가맹점 수가 2024년도에 4,095개소인데 접수 업체가 585개소면 한 10% 조금 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런가요? 지금 그 실제 그 수수료율이 발생한 현황을 보면 네, 그
만 원 네. 이하의 그 소액으로 수수료가 발생되는 그 업체들도 꽤 여러 건이 있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작년도부터 2024년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네. 이에 대한 아직 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대상 업체를 다 그 코나이 우리 저 삼척사랑 카드 운영 업체 예. 그 자료를 받아서 그 업체에다가 직접 어떤 우편물 발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그 누락되지 않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10%밖에 10% 좀 더 넘게 이렇게 접수가 됐다는 건 조금은 약간의 어떤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삼척시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인센티브 상향을 해서 15%, 20%까지 삼척 사랑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굉장히 사용량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맞습니다. 걸 봐서는 이 결제 수수료가 지금 지급되는 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2회 청년 정책 관련해서 지금 삼척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지금 홍천군 사례에 보게 되면 그 운전 면허 학원비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20세 이하. 굉장히 이 사례가 굉장히 우수 사례인 것 같아서 우리 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년들이 어떤 운전 면허를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 청년들이 삼척시에 한 명이라도 더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그 시험 수수료는 지원을 해주고 있지는 않는데 네, 대신 지금 그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토익이나 그 어학 관련 자격증은 네, 물론이고 네, 예. 그다음에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그 기술 자격증 그 응시 수수료하고 네. 그다음에 그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 응시 예, 수수료까지 예, 예. 저희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사업을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예, 예. 관련되는 분들이 좀 많이 그 자격증 응시도 하고 취득도 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하시고 이 운전 면허 학원비 지원 사업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천군 사례 좀 확인을 해보고 네, 네. 저희들 접목 가능한지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원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통시장 그 336페이지 시설 개선 및 활성화를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면은 고객층이 우리 삼척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은 조금 더 어떤 음식 문화, 거기 이런 부분으로 치중이 되어 있고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삼척 시민들이 가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는 게 전통시장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우리 주민의 수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통 우리 삼척 중앙시장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많이 지금 작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막 그 대형 마트부터 시작해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중앙시장을 봤을 때 신관동과 본관동으로 두 개로 나누어지죠. 예, 예. 우리 신관동은 청년몰부터 시작해서 활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전반적인 처음에 시작했던 의도만큼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또 중요시 여기는 게 본관동에 있는 2층을 활용도를 높여서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 주민이 함께 중앙시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나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 이러면 본관동 2층을 활용할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본관동 2층에 계획이 잡힌다 이러면
삼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또 노래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본관동 2층에 참석을 했다가 재래시장으로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재래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조금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연구 검토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현대화 사업 추진에 비가림막을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어울림 플라자에 보면요, 그 비가림막 시설할 때 그 설계 단계부터 해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본관동 활용 계획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서 본관동 2층 옥상에 지역 주민이 방문했을 때 좀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공원화 계획이라든가 상당히 넓어요 그 위가. 그리고 또 2층의 면적도 상당히 우리 평생학습관을 지금 기존으로 보고 있는 교육 그 평수보다 면적이 2층이 더 넓습니다. 그 상당히 공간이 넓어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본관동 2층에 대한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쉼터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고, 지금 그 옆에 주차 타워에서 어울림 플라자를 직접 건너갈 수 있게끔 옥상이 주차 타워에서 연결 도로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강력히 주장해서 만든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비를 맞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연결 역할을 하게끔 하려고 했고요. 올림 플라자에서 보면 3층에 보면 빈 공간이 한 군데가 있을 겁니다. 설계상에서부터 주장을 해서 차후에 올림 플라자에서 본관동을 본관을 건너갈 수 있게끔 구상할 수 있게끔 해서 공간을 남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미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앙시장 본관동을 활용했을 때 비를 맞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동선에 활용할 수 있게끔 반영해 놓은 거거든요. 그 설계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높이 조절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소상공인들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원 정책을 보면 2차 보존에서 이자 3% 지원하는 거 우리가 일전에 우리 지역 주민이 상인이 힘들다 해서 여러 의원님들 함께해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렇게 금액을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 사실 그때는 이자를 3%에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금액을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지원 더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삼척사랑 카드 결제 수수료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소상공인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업 신청을 하고 그걸 갖다가 하는 과정이 더 복잡한 거예요. 10,000원 뭐 거기서 왔다 금액이 움직이시죠 이게. 예, 소액 그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이 더 복잡하고 그걸 안 받아도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원에 대한 그 간략화, 신청에 대한 간략화를 갖다가 구상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화재보험 지원 정책이라든가 폐업을 했을 때 어려워서 폐업을 했는데 폐업에 가는 과정에 대해서 폐업 지원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재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지원 방법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경영 환경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영업력이 떨어져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부분에서 경영 환경 개선 사업과 요즘은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직접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발굴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한번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 좀 하고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지난번 의원님께서 그 5분 자유 발언되고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지원 사업을 그 할 때는 또 어떤 정부의 그 사회보장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타 지역 사례도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그런
저 소상공인 그 환경 개선 사업 이런 부분도 저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받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런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저 사업이 명문화돼서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강화를 하겠습니다. 예,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타 지역체 우리가 항상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생각하는데 타 지역 사례 제가 타 지역 사례를 찾아서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서요.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는 2022년에 종료돼서 더 이상 도비 지원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삼척시는 청년 고용 유지와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서 도비 20만 원을 자체 재원으로 대체해서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삼척형 전환 이후 청년 신규 참여자 증가라든가 근속 유지율 또 청년 정착 효과 등에 대한 성과 분석은 해보셨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99명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사업은 이제 그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네네. 기존에 가입한 분들은 그 그대로 5년간 이제, 유지를 예, 해야 되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쪽 종료가 된 그 분들 중에 삼척시 그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기업이나 근로자나 참여율이 많이 좋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강원도형 그 저기 그게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가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했는 사람들이 종료되는 예, 시점이 신규로는 가입 못 하고요. 신규를 못 하고 예, 이제 예.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2027년까지입니다. 2027년까지라고요. 예, 2022년까지 신규 접수를 받았으니까 5년간 그러니까 이제 유지를 5년이니까 하니까. 2027년까지 가는데 예. 그런데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에 들었던 분들이 또 우리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에 또 들을 수 있나요? 예, 사업이 다 종료가 되면 예, 다시 재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청년이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에서 5년을 해서 3천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들 수 있는 거예요? 예, 재가입 가능합니다. 계속 이렇게 예.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요거는 근로자 본인 부담금도 있고 15만 그렇죠. 원인데 그렇죠. 기업도 15만 부담도 원을 있고. 별도 부담을 예, 해야 예, 되고 우리 그 시 지원금이 20만 원 그래서 총 50만 원이 매월 적립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가 청년들한테 굉장히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도비 20만 원이 포함된 구조였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삼척시가 동일하게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네. 근로자 15만 원, 기업 15만 원, 시 지원금 2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을 적립해서 5년 뒤 약 3천만 원을 수령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직장에 근속하게 하는 직접적인 정책 수단인 만큼요 중단할 수 없는 우리 필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삼척시는 삼척형 안심공제의 중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보통 하니까 올해는 15억 8,400만 원이 잡혀 있고 지난해에는 12억 7,600만 원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재정 운영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이라든가 또 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구조 보완 계획 같은 거는 있는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그 사회보장 협의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총 네네. 이제 3년간 600명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받았는데 금년도 종료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보장 협의를
그 재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네. 이 사업은 그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예, 직접 그 자금 운영을 직접 저희들이 예적금을 들고 그 계좌 관리를 직접 하지는 못하니까 3척 일자리형 안심공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요. 예,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그 도 일자리 그 안심공제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고 저희들 그 소요 예산은 지금 그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 네네. 예산을 좀 그 선제적으로 좀 확보를 해서 예, 이 사업이 계속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우리 시 재정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신청했을 때 탈락하는 청년들이 있나요? 아니면 다 수용인가요? 거의 수용이 됩니다. 일단 기업에서 그 기업하고 근로자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 구조라서 예, 그렇게만 되면 저희들은 시에서는 자격 요건만 되면 예, 저희들은 시에서 시비를 추가 부담을 하고 또 있습니다. 일부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그거를 또 거부하는 사례도 있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들어봤을 때. 기업의 부담이 예, 되니까.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기업이 15만 원, 자부담 15만 원, 우리 시가 20만 원을 내지 않습니까? 예. 기업이 거부했을 때는 본인이 30만 원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모르고요. 없어요. 예, 예.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사회보험료 지원 업체 사업장을 선정할 때 지금 이제 사회보험료 지원에 4,788만 원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사회보험료 지원에 그러면은 이 사업장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적용해주면 이 혜택을 받는 거죠? 이거는 신청일 기준에서 본인 명의의 그 사업장이 있고 네. 그 우리 관내에서 뭐 1인 자영업자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음. 그리고 10인 미만 이제 근로자를 고용한 이제 사업주도 네. 예, 지원 대상이 되고요. 10인 미만인 업종들만 되는 예, 거예요? 예. 10인 미만이나 1인 자영업자 다 포함됩니다. 1인 자유업종은 다 되는데 네. 그러면 업종이라든가 규모, 뭐 매출 등을 고려한 그런 자격 요건은 없어요? 뭐 예, 그런 부분은 그런 건 없고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10인 미만이면 다 된다. 예, 예.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고용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 분석을 위해서 어떤 지표를 새로 도입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이 성과 지표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재는 지원함으로써 이제 현재는 지원율이나 지원 그 대상 업체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어떤 저 별도의 그 성과 지표라든지 음. 효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요. 음. 이거는 그 과거부터 계속 지속돼 왔던 사업으로 네네. 예,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청년 정착률이라든가 장기 근속으로 가는 그런 것들은 성과를 우리가 그래도 조금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 사업이니까 5년 사업 끝나고 나면은 한번 그런 효과 분석도 성과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부 영세 사업장에서 또 이런 거를 이용해서 형식적인 고용이나 단기 고용 그 증가를 통한 부정 수급 위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혹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부정 수급 사례 같은 게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그 확인된 부분은 없고요. 네네. 이런 부분도 혹시나 그 부정으로 해서 그 안심공제 지원을 받는 그런 네네.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네네. 저희들이 그 확인 점검 가능한 부분은 확인토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재직 확인이라든가 사회보험 상시 점검이라든가 사회검증 체계를 좀 그렇게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청년부터 소규모 사업장까지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라든가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든가 직업훈련 등 각 세부 사업들이 서로 연계되어서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로 이어지는 체계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가에서 지금도 잘 하시고 있지만 성과 지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또 한번 확인하실 필요도 있고 또 이런 체계적 운영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요. 페이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정책 및 지원 사업에서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11개소에 13명 총 1억 3,1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 분야에서 청년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청년 혁신, 지역 혁신형 일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 사업은 그 청년 채용을 했을 경우에 네, 인건비의 90%를 2년간 네. 월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이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90%를 지원해서 얼마 된다고요? 월 180만 원 한도. 월 180만 원 한도에서. 예, 예. 그리고 이게 지역 산업과 어떤 연계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물론 이런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그 근로자가 그 기업에 단기간 채용 근로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 채용과 장기 근로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도비 지원에 대한 그 금액이 제한적인 금액입니까? 아니면은 신청하면 풀로 해줄 수 있는 여건이나요? 지원 조건하고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한도가 정해져 예,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그 월 180만 원 한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 명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채용이 계속 그 기업의 한 기업의 채용이 그 많은 채용이 이루어지면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 기업들 중에 대규모 채용은 조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한 기업당 180만 원이 최고 금액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개인당. 개인당. 예, 인당입니다. 개인당. 예. 그러면 또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추진 실적에 보면은 인센티브 지원이 8개에서 8명 6,200만 원을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인센티브는 참여 기업에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년 개인에게 뭐 성과형 직접 지급형인지 이게 인센티브는 네. 기본 그 인건비 지원 사업을 받던 분들이 네. 그 2년간은 기본으로 근무를 하고 3년차 이상이 되면 그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추가 인센티브를 네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직접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년이 지나면 3년이 됐을 때 인센티브를 예, 제공한다. 3년째는 이제 이게 1년간 얼마죠? 1년간 250만 원 지원. 1년에 250만 원요. 예, 분기별 25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분기별. 네, 네. 그리고 이제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인 경우 3차년도 인건비 지원을 해서 4개소에 지금 4,4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청년 창업 여건을 고려할 때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업도 저희들이 그 사업이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국비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그 바로 밑에 보면 삼척형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이라 해서 네. 저희들이 삼척형으로 그 작년도 2025년도부터 신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개소에 1,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공고 접수가 마무리됐습니다. 12개 업체가 들어와서 12개 업체가요. 예, 조금 호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이 지금 이제 종료가 돼서 삼척형 청년 스타트업으로 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원형 일자리 사업이 삼척형 일자리 그 사업으로 가는 거나 똑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년이 이렇게 청년이 떠나가는 삼척을 바꾸는 길은 결국 일자리와 창업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입된 예산만큼 청년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요. 또 청년 정책 지원 사업들이 삼척 청년들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는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형 마트가 인근에 생기는 관계로 전통 시장이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시장 환경 개선과 또 주차장 확충
또 삼척사랑 할인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하여 인근 마트보다 유리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앙시장 인근에 주차장 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주차 타워가 있고 그 의료원 그 앞쪽에 그 노상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는 지금 주차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디야 도서관 짓는 앞에 그 주차 타워를 계획했다가 그 조망권 민원 때문에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반지하 형태로 주차 타워를 하면은 조망권도 안 가리키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예, 아마 그때 그 진행을 하다가 그 말씀하셨듯이 그 인근 지역의 그 인근의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 예. 때문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 계획서를 보면 그 주차 대수가 그렇게 생각만큼 이제 고층으로 올리지 않는 한 이제 3, 4층 정도로 올려야 되는데 아마 2층으로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그 주차 대수도 조금 이제 크게 확장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아마 사업을 조금 추진을 중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저 확인을 좀 그 해보겠습니다. 반지하 형태로 하면은 꽤 많은 그 확발 같아요, 저거도. 검토해 예, 보기 검토해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예. 예.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유전 의원인데 336페이지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 말씀을 주셨는데요.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선이라든가 또 보조금 지원 등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많이 좀 변경은 됐습니다만은 현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대형 식자재 마트가 약 한 직선거리로 한 200m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는 뭐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철거가 모두 끝났어요. 밑에 모텔 건물도 다 철거했고 철거가 다 했는데 아마 공사가 시작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아마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경제과에서 지금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오셨지만은 한 번 더 다짐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경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예전에 보면은 과장님 우리가 그 홈플러스라든가 또 농축협이라든가 이렇게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상당히 인근 슈퍼들이 다 문을 닫을 걸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대형 식자재 마트가 들어오면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식자재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있단 말이에요. 생활용품까지.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위기가 기회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한번 과장님도 고민 좀 하시나요? 예, 그 부분 고민을 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이라 고민을 네. 하고 있고요. 네, 네. 얼마 전에 그 식자재 마트 그 관계자도 한번 미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위기 상권의 어떤 그 위기 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했고요. 식자재 마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관내 그 생산 농수산물을 입점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대형마트가 혹시 입점이 되면 사실상 그때부터 대응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준비를 조금 전에도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대형마트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농수 특산물이 아니면 수산물이 입점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리고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형 식자재 마트에서 취급하지 않고 우리 전통 시장만에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상생 차원이 어떤 건지 한번 이렇게 대응해 주시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시에는 정말 저는 과장님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대형마트가 오픈하고 입점해서 다 되면 모두 그쪽으로 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전통시장만의 또 특색을 살려본다면 어저께 이렇게 저녁 방송을 매스컴을 보니까 속초중앙시장이 이렇게 나오던데요. 우리도 전통시장을 어떻게 지금 이번에 다시 한번 예를 든다면 시설 개선 같은 것도 저도 이렇게 전통시장을 가면 과장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주차 타워가 이렇게 바로 좋은 주차장이 마련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주차 타워하고 우리 전통시장하고의 전통시장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와서 시장을 봐서 양손으로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주차장 이렇게 3층까지 4층까지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좀 카트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지금 그 주차 타워 그 1층 출입구 쪽에 시장 쪽 출입구 쪽에 그 카트가 몇 대 배치가 되어 있는데 네. 조금 활용도는 좀 사실은 떨어지고요. 네. 예, 그런 부분도 조금 편의시설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봐서는 이게 대형 마트를 우리가 가보면은 카트로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장 보면 만약에 어물점에 가서 이렇게 시장을 보면 비닐 봉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조금만 이게 구매를 하게 되면은 바로 나가시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트나 장바구니가 있으면은 좀 편리하게 해서 그리고 또 카트나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동선을 과장님 우리 주차 타워하고의 동선을 정말 어떻게 편리하게 시장을 봐가지고 차에다가 실을 수 있는 그런 동선을 그 대형마트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가요? 예, 시장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 어떤 저 슈퍼마켓이나 있는 큰 카트는 네. 사실상 이용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소형 이제 작은 카트라든지 장바구니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그 활용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편의 시설이라든가 우리 중앙시장으로 거기 대형마트를 이용하면서도 우리 중앙시장에 반드시 꼭 와야 된다는 이러한 우리 소비자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런 욕구를 좀 충족시킬 수 있도록 먹거리라든가 특색 있는 그런 업종을 좀 살려주시고 또 시설 개선이라든가 지금 반대쪽으로 있는 의류 가게 이쪽 부분을 좀 더 생활 개선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횟집 있는데 우리 반찬 코너 있는데 거기 보면 과장님 들어가 보면 일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공실이 많아요. 그리고는 물건을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환경도 안 좋아 보여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이번에 위기인데 위기를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예, 그 얼마 전에 그 상인회도 제가 방문을 해서 그런 저 환경 개선 부분은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눴고요. 네. 저희들 환경 개선은 어쨌든 상인들
이 주도가 돼서 해야 되지만 네네. 그외 그저 운반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시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 얘기도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상인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바로 옆에 보면은 2차 보전 지원 조례가 지원금이 있잖아,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3%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기간을 이렇게 5년까지 늘려주셨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늘려주시니까 이 부분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대출하면은 2년이나 3년 안에 이렇게 갚는다든가 이렇게 5년까지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지나요? 예, 거의 뭐 중도에 상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대표자가 어디죠 관외로 어디 전출을 가거나 사업장을 폐점하거나 네,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자 지원이 중단이 되니까 네, 그에 따른 부분도 있고 중도에 그 저희들 자금 그 이자 청구를 들어오는 은행 쪽을 보면 네. 중도 상환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조금 계십니다. 네. 저는 생각에 한 3천만 원 이하 소액으로 대출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2차 보전을 3%보다도 조금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대출을 하자면은 강릉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끊어와야 되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증서를 끊어와야지만 은행에서 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준단 말이에요. 은행은 뭐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겠지만 어떤 은행이든 은행 수수료를 이렇게 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 가면은 보증 수수료를 또 따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50%를 지원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출 금리에서 보증 수수료가 몇 프로 정도 받고 있나요?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통 한 1% 안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출 금액에. 그러면 1% 안팎이면은 만약에 3천만 원을 대출하면은 30만 원이 예. 이제 보증 수수료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30만 원에서 우리 시가 15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부담이 15만 원 50%씩. 예, 예. 네, 꼭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대출하는 것도 힘든데 대출 수수료라든가 이자가 높아서 지금 우리가 3%를 보존하지만은 과장님이 알아보시면은 소액 대출이 한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나가면 7% 8% 지금 은행 금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3%를 보전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약 한 4% 5%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더 대출을 2차 보전을 조금 높이면 어떻겠나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삼척사랑 카드 결제 수수료 있잖아요, 그죠? 예. 결제 수수료를 우리가 보통 보면 연매출 5억 이상, 5억 미만으로 하잖아요, 5억까지. 삼척 사랑 카드로 결제된 결제된 매출입니다. 부분을 예, 예. 다른 지역은 뭐 좀 더 높이 결제하는 부분도 있나요? 다른 시구는? 다른 시구는 아마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들 시가 지금 선제적으로 하는 것 같고, 저 작년도에 그 자료를 보면 연매출 카드 삼척 사랑 카드로 연매출 5억 원 이상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예. 다른 지역은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 조례 법률에 근거해서 일반 일반 카드로도 사용하면 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들은. 우리는 삼척사랑 카드만 지원하지만은 다른 시군은 어떤 카드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 소상공인들 카드 매장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0.8%에서부터 1.2, 3%까지 지원하는 다른 시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바로 옆장에 이 제2농공단지 있잖아요, 그죠? 예. 농공단지가 이제 분양을 보면은 여기 자료를 보면은 하반기부터 분양이 시작된다 하셨잖아요. 예, 분양 공고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원가 계산도 한번 해보셨어요? 예, 그 분양가는 저희들이 이제 조성 원가로 하는 게 원칙인데 네. 조성 원가로 하면 거의 네. 한 평방미터당 한 30만 원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성 원가 이하로 분양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가는 그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적정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토지 보상비라든가 공사비, 간접비 이걸 다 포함하면 그 분양 가격이 너무 높아서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넉넉한 소상공인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해서 그걸 감면해가지고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걸 잘 찾아주시고, 이게 농공단지가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입점하면은 우리 그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잘 그렇게 그런 부분도 분양 가격도 잘 맞춰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예. 전통시장 관련해서만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다른 의원님들 조금 전에 그 양희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하고 좀 중복이 되는데요. 중앙시장은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피곤하더라도 토요일, 금요일 오후죠.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일요일 보면은 장날이 아니더라도 어물전은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문어 사시러 오시는 분들 횟집에서 줄을 서 있어요. 그걸 보면은 몇 번 나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나가서 직접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그 관광객들이 외지인들이 조금 더 평일에도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조금 그게 우리가 좀 얼마나 좀 시설을 조금 더 지원해주고 좀 깨끗하게 하고, 그쪽이 어물전은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뒤편에 있는 이제 건어물 가게들하고 반찬 가게 그쪽이 이제 좀 어둡고 좀 이제 조도가 상당히 어둡고 조금 이제 매대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물건들이 막 쌓여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할 거냐 하면 몇 번 나가 보면은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그 풍물 시장도 음식 가게들이 줄을 섭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가 광고를 잘하면은 젊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들, 장사가 뭐 속초만큼은 안 되더라도 강릉 중앙시장만큼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가서 희망을 좀 봐요. 그러면 이제 식자재 마트는 뭐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예. 그래서 좀 피곤하더라도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날 좀 직접 금요일 저녁하고 금요일 오후죠. 한번 직접 눈으로 보면은 이거 가능성이 있겠구나.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형상들이 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가 보면은. 예, 잘하겠습니다. 현지도 좀 나가보고 그 상인회 쪽하고도 같이 좀 소통을 많이 하면서 어떤 발전 방안을 좀 찾도록 상인회도 하겠습니다. 상인회지만 건물을 뭐 수리한다든가 그러면 상인회가 되겠지만, 일단은 상인회가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 시가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좀 될 수도 있겠구나, 먼저 상상이 가능해야 돼요. 수동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먼저 제안해야지. 이런 건 이렇게 하면은 좀 오지 않겠느냐. 조금 젊은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도 뭐 설명들도 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늘어나죠. 그러니까 조그만 예를 들면 닭강정집 하나가 줄을 서면은 웬만한 관광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시장 하나가. 이제 그런 고민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정부에서 민생안전지원금을 내줬잖아요. 예, 그런 효과들이 우리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의 통화량이, 이제 통화량은 뭐 한국은행 쪽하고도 이래 보면은 좀 알 수 있는데 얼마나 가계가 조금 더 됐는지 그런 것들은 설문조사 같은 건 안 해보셨죠? 예, 안 해본 적이 그런 없습니다. 것들은 예.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쭉 남양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들한테 좀 몇 가지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아니면 다른 뭐 일시적인 용역을 쓴다든가 이래 가지고 효과 그런 보고서들을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그런 걸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예. 저기 우리 삼척 사랑 카드가 네. 몇 세 이상서부터 뭐 발행될 수 있나요? 그 미성년자 외에는 다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요즘은 그 미성년자인 14세, 15세 이상이면 뭐 저기 그 은행 가가지고 발행 받아가지고 이랬으면 등록되고 이런 구조죠. 예, 그렇습니다. 직접 그리고 앱에서 예. 직접 가입을 해서 그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용돈을 요즘 현금 주는 경우가 없어요. 체크카드라든가 이런 데 다 넣어가지고 주고 이러잖아요. 이게 지역화폐하고도 이렇게 그리고 카드하고도 연결하면은 뭔가 좀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14세 미만 그 아이들이 부모하고도 연결하면서 이게 결국은 소비 문화의 어떤 확산도 되고 지역 경제하고도 연결되고 이런 거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기 예, 부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과 축산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경제산업국장이 해당 부서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산업국장 조윤성입니다. 전력사업과 보고 전에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 김영달 담당입니다. 전략사업팀 주재호 담당. 네, 다음 도시혁신의 도관호 담당. 특화재생의 이성길 담당. 보고를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농업 분교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폐교 부지에 농업 분교 부지에 리조트와 웨튼스 워케이션 센터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일단은 리조트 사업은 지난해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에 일부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고요. 숙박 시설인 펜션 등은 추경에 조금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발주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년도 7월이나 8월 정도에 세부 추진계 보시면 위탁해서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50입니다. 웹툰 워케이션 센터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은 지난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MOU를 체결해서 여러 가지 정보 교류라든가 네트워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해 12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 6월 달에 공사 준공이 되고 이거 역시도 리조트 소송 사업 연계해서 동시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폐교 활용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내미로, 고천리 그리고 풍곡리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존 사업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미로 곤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주차장이라든가 간우장 등의 시설물들, 또 여름철에 관광객들을 체험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시설들을 보강을 하고요. 덕풍계곡 힐링타운도 역시나 좀 부족했던 시설들, 비가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냉난방기 설치를 상반기 중에 설치해서 관광객들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52페이지 드론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삼척시 드론 사업은 주민들 대상으로 한 어떤 체험 교육 프로그램 또 스포츠로 방향을 잡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강원대 산업협력단의 위탁을 통해서 주민교육, 또 체험, 또 자격증 취득하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는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에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3페이지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 사업 연구 용역 추진인데요. 교육특구 시범 지역으로서 저희들이 전략과가 맡은 분야가 두 가지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특히 삼척고, 삼척중이 일단 대상이 되긴 한데요. 이것들을 한 곳에 좀 모아서 미래교육 캠퍼스 타운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체육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스포츠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이렇게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지난도에 6월에서 10월 정도에 계약이 체결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금년도 9월까지는 용역을 마무리해서 이런 것들을 중간에 여러 가지 354페이지 보시면 용역 단계에서도 연구 용역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기 체험형 프로그램, 또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설문조사, 포럼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지역 주민과 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런 모델로 좀 만들어서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355페이지 운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대학로에 저희 8명이 센터장과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도 여러 가지 지역 활성화, 또 역량 강화, 공동체 활성화, 창업 지원, 거점 공간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고 일부 사업들은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삼척 에너지 관광 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전 해전 부지 이론에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한 사업이고요. 세부 사업으로는 공공사업인 자연체험 복합 테마파크 힐링 네이처랜드를 조성하고 또 민간 투자 사업인 호텔과 리조트를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은 이미 끝났고 실시계획인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면 2월 달 마무리되면 모든 인허가는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실시 설계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민간 사업자인 주동양 의원님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세부 협약서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공공사업과 동시에 협약도 마무리돼서 또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골드시티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또 SH 강원개발공사 저희 삼척시 이렇게 공동으로 조성하는 가천동 이런 조성한 사업이 됩니다. 지난해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 따른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요. 승인이 고시됐습니다. 현재 이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들이죠. 개발계획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S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능하면 개발계획 수립 마무리되고 민간 사업자 이거 역시도 아마 부분적으로 보상도 필요하지만 민간 사업자도 필요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 공모까지 금년도에 가능하면 속도를 좀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9페이지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지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남동 부지에 약 한 8만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소방서와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이미 소유권이 이전이 돼서 부지 정비도 어느 정도 완료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소방서가 들어갈 부지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끝났고 현재 실시계획인가와 또 부지 조성에 대한 토목공사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건립에 삼척 소방서가 2026년부터 28년까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에 맞춰서 저희 시도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삼척의료원 이전 적지 개발입니다. 삼척의료원이 이전되면 그쪽에 일대에 아마 약 한 11,000 정도 지금 구역 면적은 11,121평방미터로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 의원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업이라서 특별한 설명보다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일단은 여러 절차가 진행돼야지 민간 사업자 공모가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 2월 달에 도시계획 구역 지정 심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과해서 고시될 수 있도록 하고 3월 달에는 민간 사업자가 공모해서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주거와 문화, 복지가 이렇게 결합되는 복합 시설로서 추진 적극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과 동시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정라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세강엠텍 본공장 부지를 비롯해서 현재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도시혁신 박람회를 또 성공리에 개최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갔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공사가 물론 동절기라서 좀 공사가 중지 중에 있습니다만 AB동 건축물 공사는 현재 한 85% 공정률이고요. 또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죠. 뭐 여러 가지 그 예술 공간이 될 텐데 현재 이 부분도 약 한 40에서 5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까지는 어찌 됐든 8월이나 9월 정도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저희들이 9월로 지금 임시 준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10월 정도에는 개장, 시범 개장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 정도는 금년도에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에 좀 더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폐사업 시설 문화재생 사업 이것은 이제 구세강엠텍의 도장공장 부지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건물 공사는 약 한 5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부에 들어갈 전시 콘텐츠에 대해서 계속 차질 준비를 해서 동시에 도시 창조관과 동시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10월경에 될 것 같습니다. 개장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입니다. 현재 국토부 공모가 공고가 돼서 저희 삼척시는 이제 공공 서비스 분야에 현재 지금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공공 분야에 시범 사업들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삼척 산타고 완등 인증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여러 가지 여건 뭐가 있어서 사업 계획을 지난 12월에 조금 변경을 해서 삼척 산타고라는 브랜드로 인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개발 끝났고 지금 민간 기업과도 이 부분을 잘 협업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홍보 사업도 홍보 계획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달에는 저희들 인증 사업을 조금 오픈해서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라든가 인증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후 주거지 정비, 빈집 정비형 공모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저희들이 성내지구 일원에 국토부 공모를 들어가서 공모가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회 간담회 때 아마 한번 보고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이제 여러 가지 빈집 정비에 대한 보상, 또 청년 활동 거점 공간, 또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 또 여러 가지 그 공물길이라든가 주거 환경에 대한 가로 환경 개선, 보행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활성화 계획 수립, 또 연차별 사업들에서 29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추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잠깐 계시고. 네, 뭐 오전에 어디 축산가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잘 하여튼 질의 시간을 잘 조정해 주십시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51페이지에 지금 미로정원 관사 철거가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주차장 조성하고 뭐 간호장 방수공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대개 보게 되면 이제 지금 미로정원이 그래도 가장 오래된 시설인 것 같아요. 이쪽 관련 폐교 활용한 시설인데 이런 시설들을 이제 뭐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 좀 보수를 해야지만이 그 사업을 하는데 이 차질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떤 트렌드가 바뀌었다든가 여러 가지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과거에 잘 됐다고 해서 그걸 계속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바꿔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예, 그렇게 예, 의원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부분 좀 컨텐츠의 변화를 좀 주문하신 것 네, 같은데요. 예, 좀 그렇게 잘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로 좀 작지만 네,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네, 잘 좀 준비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론 산업 관련해서요. 지금 여태까지는 이제 드론 산업이 대체로 스포츠라든가 이런 걸음마 단계 쪽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척 골드시티 관련해서요. 이 358페이지에 지금 이것도 이제 행정적인 절차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예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헤쳐 나가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 골드시티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서울에 있는 그 인원이 삼척시에 반드시 이동이 가능하도록 그 관심을 갖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삼척시에 올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어떤 개발보다가도 삼척시를 어떻게 더 알리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해서 골드시티 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59페이지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지금 삼척 소방서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지금 그 남산 일대로 지금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특히 이제 삼척 소방서 같은 경우는 진출입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성상. 그래서 이 준공과 동시에 그 건설과랑 협의를 해서 진출입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거기다가 뭐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고가 다리를 놔야 될런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협의를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골드시티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명백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서울시에다가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표가 뭡니까? 은퇴자를 대도시권에 있는 은퇴자들을 기본적으로 첫 번째 목표죠, 그죠? 그죠? 네, 은퇴자들 유치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인구 이동이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그것만 아까 좀 전에 우리 그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것만 확고하게만 되면은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래서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
그 안에다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공짜로 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공짜 다 주지 않지만 정당한 그 땅을 공짜는 아니지만 그 땅을 구역을 지정해서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특정 서울시에다가. 그러니까 인구 이동이 확고하게 목표를 두면서 추진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골드시티 그 민간 사업자도 참여시킨 데 있는데 그게 공동 주택 부지입니까? 뭐 세부적으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네, 예. 왜냐하면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척시가 조금 더 인구가 유입되려면 외부의 은퇴자도 유입되는 게 첫 번째 목표지만 내부적으로 또 삼척 시민들의 양질의 또 주거 공간도 일부는 또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섞어서 민간 사업자가 또 들어와서 투자를 좀 더 확대해 주는 게 이 사업의 근본적인 조금 더 활성화 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 뭐 고도 제한이나 도로 문제만 해결하면은 상당히 반응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삼척의료원 이전 적지 개발에서 지금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구 삼척의료원 개발 사업이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요즘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혹시 이 사업이 중단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아까 들어보니까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그게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심의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네. 지금 수립되면 그건 이제 민간 사업자하고 삼척시하고 협의해서 이제 결정할 문제이긴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업성이 좀 검토가 되려면 좀 고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좋고 예. 다만 이제 그 죽소루와 인근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청하고의 협의가 또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단언하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심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하여튼 저 내실 있는 그 민간 사업자가 선정될 수 네. 있도록 힘써주기 바라고 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요. 349페이지에 보면 노곡 분교 활용 사업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는 뭐 노곡 분교를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워케이션 부대 시설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펜션동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어떻게 하면은 지역에 노곡면이라는 게 조금 많이 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역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 사업에서 국장님 이게 농촌형 복합형으로 이게 우리 지역 어르신네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할 수 뭐 시설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이래 찾아오면은 편히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시설 이 사업에 이렇게 좀 대형이 아닌 소규모로 목욕탕 시설을 하나를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요. 이렇게 너무 크지 않고 우리 농촌형 시설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목욕도 좀 하시고 목욕한 다음에 편히 쉴 수 있는 이렇게 체류해서 요즘은 나만의 시간을 이렇게 많이 갖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특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덕면도 목욕탕 시설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요. 공모 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임원도 그렇죠.
그다음에 원덕도 호산에 보면은 시설을 잘 지었어요. 그리고 도계에 지금 목욕탕 시설 그런 복지 시설이 없어서 목욕탕 시설을 하나를 지금 설계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장면 같은 데는 역둔에 하나 있는데 이렇게 광동 지역하고 거리가 멀어서 거기도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신기면도 그렇고 미로면은 조금 이따가 축산과에서 저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부지도 확보했고 그래서 노곡면도 이게 시내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르신네들이 이게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럴 때 작은 복지 시설 그다음에 찾아오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목욕자 소규모 시설로 편히 쉴 수 있는 또 그런 시설을 하나를 이 사업에 넣어주시면 어떻겠나 하고 건의를 한번 드려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검토가 없고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걸 빨리 추진해서 일단 오픈하는 게 일본 첫 번째 목표이고 네. 목표고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그래서 이 부지에 가능한 지금 부지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뭐 다른 그게 목욕탕에 대한 수요들은 당연히 이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복지회관이나 이런 주변에 어떤 부지를 좀 물색한다든가 어떤 방안들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고 한번 이 부지에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일단 그래도 의견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네, 의견 한번 국장님 가져보죠.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네. 편인데요. 이렇게 집중으로 시민들이 집중 시설이 있는 보다도 외곽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외곽에 있는데 이런 주민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주민들도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이 복지 혜택을 여러 가지 뭐 식사라든가 복지회관을 운영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면 지역이 외곽에 많이 떨어져 있는 면 지역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소외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좀 우리 시에서 챙겨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저 네.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고민 좀 해주셔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현철 의원입니다. 그 노곡 분교 활용 관련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근데 지금 그 분교 활용만으로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노곡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도 감소가 되고 고령화도 되고 생활 SOC도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노곡 지역의 구조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일 시설 활용을 넘어서 지역 전반의 연계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교 활성화를 지역 발전의 촉매로 삼아 갖고 일일 또 생활 문화가 순환하는 하여튼 지속 가능한 마을로 이제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해갖고 좀 정주 여건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그 또 뭐 방문도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고 또 체류도 할 수 있고 또 인구도 또 어떻게든 뭐 확대할 수 있고 생활 인구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또 사람이 또 머물고 또 일이 또 생기고 문화가 흐르는 노곡으로 좀 요번 이제 분교 활용과 함께 좀 대안을 좀 적극적으로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이 참고로 아마 이게 이제 저 농정과에서 예. 올해부터 아마 용역이 들어갈 텐데 의원님 이제 예산도 편성됐지 않습니까? 농림부에서 아마 이런 이제 기초곤역에 대해서 어떤 생활 주거 공간에 대한 어떤 개선 사업들을 대폭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의견들을 그쪽 사업에다 잘 반영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곤역별로 주거나 복합 시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리고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 관련해 갖고 사실 이게 학생 수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기반 어떤 미래 교육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잖아요, 이게. 네. 근데 하여튼 앞으로 뭐 10년이나 20년 후에 그 학령 인구가 상당히 이제 변화 추이를 봤을 때 엄청나게 줄어들 거로 저희들이 예상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좀 감안을 해서 이제 하나로 다 몰아서 이제 진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또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고 또 아주 질 좋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특구로 만들어서 이제 지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속히 우리가 빨리 발빠르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의료원 이전 적지 개발에서요. 삼척의료원은 삼척시 어떤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이자 또 전통시장, 약국, 마트 등이 밀집한 도심 중심 기능의 핵심 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지금 이전하면은 도심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들이 굉장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삼척시는 원도심 상권 유지 활성화 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의료원을 지금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조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민간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강원특별자치도 이 부분하고 사업 시행자 또 지정이라든가 개발계획 공모 및 개발계획 고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1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봤을 때. 네. 그러면은 우리가 공사 착수까지 기간을 생각하면 한다면은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있습니까? 대략? 두 가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주신 답변부터 먼저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금년도에 개발 계획이 고시가 되면 이제 민간 사업자하고 금년도에 목표가 그렇습니다. 네. 최종 협약을 마무리를 지어서 적어도 27년에는 민간 사업자가 어찌 됐든 뭐 그게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지만 27년도에는 좀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목표이긴 한데 사실 또 인허가라는 게 가다 보면 네, 그렇죠. 조금씩 리스크가 좀 변수가 있긴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찌 됐든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상당히 저희들도 최대 목표라서 네. 준비를 하면서 의료원 부지를 의료원 이제 철거가 산후조리원 문제도 잘 정리돼서 이전되고 또 그런 텀 사이에 의료원 부지가 철거가 되면 그 의료원 부지에서 공백 기간 동안 뭔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제가 됩니다. 그걸 질의를 예, 드리고 왜냐하면 싶었어요. 그걸 단순히 그냥 헐어서 그냥 차대면 주차장 쓰지 이거는 조금 너무 아니한 생각이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말마다 뭔가 뭐 야시장을 연다든가 네네. 이런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원 그 건물을 임시 활용 가능성. 네. 왜냐하면 이게 도심 공동화 현상이 2년 이상 지속되리라고 보거든요. 네. 공공산후조리원이 2년 동안 잔류하는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 아무리 이거를 빨리 한다 해도 2년의 기간은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2년 동안 이 삼척의료원에 있는 인근 상가들은 사실 많이 침체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삼척 시내 경기가 침체되고 또 삼척시 그 시내권이 저녁 때 되면 얼마나 활성화되지 못해서 상인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의 공백, 최소한 2년입니다. 최소한 2년에서 3년 동안의 공백을 메꾸지 않으면은 이 구도심이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완전 침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우리 이제 국장님 말씀 하나 거기 뭐 저녁 뭐 주말에 뭐 야시장을 넣는 이런 것도 좋은 발상이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그냥 2년이나 3년 지나면은 공공산업이 조리 가면 철거하고 하겠다. 이거는 무책임한 발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삼척시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삼척시는 의료원 이전하고 산후조리원 이전이 되고
부지 철거 및 개발의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당연한 말씀이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 이제 민간 사업자가 이제 금년도에 정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민간 사업자하고 저희하고 조금 상의를 해야 될 겁니다. 상의를 좀 해서 우리 공공돈만 좀 쓸 게 아니라 네네. 민간에서도 좀 투자할 수 있도록 공공기업 방안이죠. 그게 결국은 네. 도시개발 사업에 또 일정 부분은 공공기업 사업을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가능한 그 텀이 있는 기간 동안 뭔가 이벤트가 다양한 네, 이벤트가 좀 상시적 이벤트가 네, 일어날 네. 수 있도록 국장님 생각이 전적으로 네, 공감을 하고요. 고민을 하고 또 네네. 연구를 해서 예, 예.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도록. 그래서 우리 시내 상권에 있는 분들이 지금 아주 전전긍긍하고 계셔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지금도 상권이 침체되고 경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 도심 공동화를 막아줘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삼척의료원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서 또 삼척시 어떤 공공의료 체계 재편과 도심 활력 회복이라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어떤 잔류 문제라든가 의료원이 이전과 철거 기간의 어떤 시간차 그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긴 한데 일단은 이제 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을 어떻게 해서인지 이걸 풀어가야 할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그냥 바로 철거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정말 이제 다른 실과랑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진짜 고민하고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는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도 뭐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아마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개발 계획 수립은 민간 사업자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단계에서 좀 더 본격화해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네네네. 이렇게 할 생각이고 아까 이제 뭐 원도심 얘기도 주셨지만 네네. 또 사실 골목형 삼정가 사업이 조금 저희들이 대응이 좀 늦긴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중앙통이라든가 지금 중앙시장 그 네네. 바깥쪽 상가죠, 그죠? 그쪽에서 좀 지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국도비를 좀 받아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앙시장이 좀 살아야 되겠죠. 네네. 중앙시장이 이광우 의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좀 속초나 강릉의 중앙시장처럼 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또 광고를 하면서 또 네. 죽소루에 저희들이 또 개장 예정인 동원 그런 것도 관광 자원이거든요. 그런 네네. 것들을 우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할 수 네, 있도록 네네. 이렇게 하는 방안, 다각도로 좀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척의료원이 이전과 동시에 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에 우리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삼척시가 장기적인 시야에서 시민의 어떤 의료 접근성이라든가 원도심 상권 유지라든가 개발 일정의 현실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그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대안을 내놓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진 실적에 보면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국가유산 관련 국가유산청 협의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죽소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고층을 짓는다고 할 때 고도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현재 대치를 법상으로는 문제 괜찮아요? 제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제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유산청과. 그래서 최근에 조금 그 서울시의 종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렇죠. 또 이슈가 좀 네. 있어서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 저희들이 대응 방안을 잘 강구하도록 서울시에도 하겠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어서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네, 않습니까? 잘 강구하도록 그래서 설사 우리 조례에 있다 할지라도 폭넓게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사업 추진을 해야지만 나중에 또 다른 부작용이 없을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우리 공동화가 되지 않도록 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바라고 대책 꼭 내놓으셔야 됩니다. 네, 네.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국장님, 우리 저기 공공기관 이전 유치 우리 강원도 지금 현재 지금 뭐 전략적으로 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도가? 지금 도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뭐 30 몇 개 기관 33개. 기관에 대해서 그게 이제 과거에부터 가지고 있던 정보입니다.
그 대상으로 현재 이제 도도 조금 아직 뭔가 이게 구체적으로 정부가 밝힌 게 없어서 뭐 동량 파악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도와 관련돼서 조금 살펴보고 있긴 합니다.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를. 그래서 저희들도 뭐 적어도 한두 개 정도 기관은 한번 대시를 해볼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특히 우리 삼척시하고 여러 가지 연결되는 어떤 기관들은 좀 발빠르게 대응해서 네. 뭐 기관도 좋지만 그 산하 연구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하게 좀 미리 좀 하실 필요가 있어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삼패시멘트 관문 이미지 개선 사업 관련돼서 네. 이게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이후의 사업은 사실은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거기다가 관문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뭘 한다는 게. 그래서 삼표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라든가 이런 개선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 과거에 삼표가 약속했던 사업을 그쪽 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세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 약속됐던 그 계획대로가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얘기들. 네. 그 2000년도 얘기 나오다가 당시에는 뭐 저 포항 삼척 간 그 철도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그런 핑계 때문에 사업이 미뤄졌던 거로 기억나는데 준공도 하고 그랬으니까 특히나 우리 시에서 기부했던 돈들 있잖아요. 네, 잘 쓰여졌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자 점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네, 40분이라서 축산가 보고는 조금 짧게 기존 반복 사업이라서 조금 짧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을 받는 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 담당 진영권입니다. 축산 경영 담당 이동규입니다. 가축 방영 김대규 담당입니다. 39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한우 종축 등록비 지원,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미네랄 블록이랑 자가인증 수정 장비, 또 강원 한우의 통합 브랜드 가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 우량 한우 함소 혈통 보존, 비유경 암소 시장 육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한우 체계적 사양 관리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이 6개 사업이 될 텐데요. 금년도에도 지난해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한우 인공 수정, 한우 암소 검정, 수정량 이식 지원, 자가 인종 수정 정액 지원, 또 인공주 지원, 암소 축군 지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꿀벌 사육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강원 양봉 산업 육성의 2개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다양한 꿀벌 농가, 지금 현재 관내 212농가가 있습니다. 농가에 대해서 사업들을 잘 접수해서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살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의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또 배합 사료 구입비, 비닐 구입비, 발효 사료, 또 조사료 구입을 운송할 수 있는 운송비 지원까지 차질 없이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축산 공익적 기능 확대입니다. 축산 농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우미 지원 사업을 도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축사 사육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양돈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경영 선진화 지원의 상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또 지능형 축산 시설을 지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축산물 이역제 역시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자연 친화용 축사 신축 사업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시설 개선을 위한 지붕 수리, 또 칸막이 지원, 아울러 가축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퇴비사 지원 역시도 관내 농가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가축 분뇨 처리 기반 조성입니다.
축산 분뇨 처리 톱밥 지원의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 제거제 발효제를 지원하는 사업, 또 분뇨 처리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양계 농가의 환경 개선과 가축 분뇨 처리를 할 수 있는 장비 구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련 관대 농가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질병 예방 사업입니다. 예방 백신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또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또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증강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발생이 된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방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방역 지원 사업입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의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점 시설, 통제, 차단 방역 시설에 대한 운영, 또 이를 통해서 공수위 운영 지원과 가축 진료 서비스 지원, 또 브루셀라 및 결핵병 체열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안전한 가축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반려 유기동물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동물 보호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의 입양 홍보 사업, 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되겠습니다. 폭염 등 신규 사업 2건인데요. 폭염 등에 대비한 재대비 축사 시설, 또 축사 개선하고 축사 단열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상당히 폭염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이런 환경 개선 사업에 시가 예산을 좀 투자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3페이지 꿀벌 사육 기반 조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양봉하고 토봉 서로 그 좀 마찰이 있는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른 건지 아니면 그 논리가 맞는지는 몰라도 양봉하고 토봉하고 가까이 있으면 어떤 피해를 본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94페이지의 사료 운송비 관련해서요.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하고 4.1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여기 관련해서 일부 보니까 그 한우 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뭐 관리를 하는가 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업체를 단독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누구나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01페이지에 반려 유기동물 관련해서 지금 동물보호센터 내에 어떤 유기동물들이 지금 너무 과하게 넘쳐나서 지금 어떤 이런 사업의 어떤 그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물론 사업의 어떤 그 시설을 더 확충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건데 지금 몇 동안 확충을 좀 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지금 현재까지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유기동물이 넘쳐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이 유기동물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차단을 하고 사전 예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애완견을 반려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안내문을 그분들한테 발송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수막 개첨 등으로 이분들의 어떤 인식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떤 사업 전환이 필요한지를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동물보호센터는 제가 어저께 조금 다녀왔는데 예, 예. 다행히 지난해 입양을 많이 했습니다. 한 80여 예. 마리 지금 입양을 해서 예. 지금 한 60여 마리, 한 70마리 이렇게 나름대로 그 사이즈에 상당히 적합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상당히 좋은 모습이어서 어찌됐든 이제 또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유기견들이 하여튼 잘 본인이 이제 환경을- 파악한 바로는 네. 지금 어떤 사업 전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거기에 제가 힘을 실어 드리려고 아, 말씀드린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 이상입니다. 네, 잘 준비해 보도록 검토해 보도록 네, 감사합니다. 예,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양희전 의원인데요. 한 가지만 좀 이게 가축 분뇨에 대해서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 저는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을 설치할 준비를 우리 시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 가축 분뇨하면 꼭 한우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우뿐만 아니라 돼지라든가 뭐 오리라든가 닭이라든가 가축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을 왜 시설을 설치를 해야 하는 목적이 첫 번째는 축산인들이 고령화로 돼서 사실상 축사에 있는 생분뇨를 퇴비사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옮기는 장비도 없을 뿐더러 어르신네들이 고령화로 되다 보니까 장비 움직임이 힘들고 또 퇴비사에 옮기니까 퇴비사에서는 그걸 잘 교반하고 미생물도 넣고 해서 퇴비가 잘 부속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교반을 계속 교반해줘야 되는데 교반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솔직히 일부 사육을 많이 하는 데는 교반 장비가 있지만 그리고 또 이게 퇴비사에서 이제 생분뇨를 이렇게 쌓아두니까 침출수가 이렇게 흘러내려서 그다음에 하천으로 간다든가 환경 피해를 유발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부속이 안 되다 보니까 악취가 심하고 또 파리라든가 이런 아주 좋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이 지역 주민들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상당히 갈등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근 축사가 들어온다 하면은 거리는 띄어져 있지만은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퇴비가 부속이 잘 되면은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1년에 한 25만 포, 30만 포가 외부에서 퇴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하면은 퇴비를 가축의 축사에서 다 회수해서 잘 부속시키면 이게 저렴한 퇴비를 농가에 보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토양을 살릴 수가 있잖아, 그죠? 그리고 그 토양이 잘 살면은 그다음에 곡식도 잘 되고 곡식이 잘 되면 그걸 곡식을 다시 소나 돼지가 먹고 또 배설물이 나오면은 이게 순환 농법이란 말이에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이렇게 뭐 추진한다기보다는 제가 부탁 한번 드릴게 좀 들어주셔요, 국장님. 전국에 이렇게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전기 바이오매스 하여튼 전기도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많단 말이에요. 선진지 견학을 축산인들이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요, 국장님. 버스 한 대 임차료하고 식대비 좀 지원하면은 그래봤자 몇백만 원 안 돼요. 이거 좀 꼭 좀 지금 당장 이렇게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하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축산인들이 가보고 정말 소나 돼지 많이 키우는 지역은 이렇게 하구나, 선제적으로 이렇게 가축 분뇨를 처리하구나 하는 것을 좀 견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른 거는 견학이 그래 맞는데 선진지 견학이 왜 이렇게 축산 농가에 견학 이게 돈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도 안 들어가는데 이걸 몇 년째 이거 한번 이게 답보 상태인지 한번 모르겠어요, 국장님. 저 국장님이시니까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꼭 네. 예산 한번 해가지고 축산인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어디가 가장 좋은지 한두 곳을 선정해서 선진지 한번 견학해서 그게 어떻게 바람직한지 한번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근 지역에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가 그다음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AI 병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제역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언론에 나와요. 이런 부분을 우리 축산인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방역이라든가 철저히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저기 반려동물 예, 네. 페이지 401페이지인데 우리가 반려동물에서 유기동물 관리에서 유기동물 만남의 날에서 축산가에서 사업을 이렇게 2024년도에는 11월달에 진행했고요, 25년도에는 4월달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유기동물도 소개하고 그 현장에서 또 입양도 이렇게 하는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 방지 캠페인도 이렇게 진행을 잘 하고 계신데요. 저는 요 개인적으로 요걸 유기동물과의 만남의 날도 좋고요. 거기에 따라서 반려동물을 또 함께하는 만남의 날, 이래서 조금 더 지역 주민들이 하나의 조금 소규모 축제 형태로 유기동물 분양도 하면서 그 애완동물에 대한 시민 의식도 이렇게 고취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을 이렇게 또 자랑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또 캠페인도 하고 이벤트도 만들어서 우리 반려동물 인식 변화와 문화 확산이 좀 확산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의견을 또 주셨기 때문에 예, 의원님께서 올해 조금 더 새롭게 좀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 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